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이슈가 될 만한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5개를 골라드리고 그에 발맞춘 전략까지 짜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의 최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 기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자세한 시장 얘기도 간략하게 추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4월 HSBC가 집계한 제조 PMI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48.9였습니다. 전망치는 49.4였고요. 앞서 나왔던 잠정치는 49.2였는데 이 모두 하회한 안타까운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망치 앞서 나왔던 그 집계 49.2 자체가 1년의 최저치였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으니까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직접 집계한 공식 집계 제조 PMI 역시도 역시 지난달과 동일한 50.1을 나타내면서 50을 겨우 상회했는데요.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지준율을 100bp나 인하해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의 지표 부진했다는 결과 전해드리겠고요. 코스피는 엿새 만에 반등해서 2130선을 되찾는 안정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급반등은 없는 가운데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11시에 늘 시장의 변곡점이 발생하죠. 시장이 꺾이거나 여기서 어떤 다른 포인트를 잡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래쪽입니다. 2% 가까이 급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내추럴 엔더텍이 또 한 번 하한가를 치는 여파가 이어져서인지 제약과 바이오도 똑같이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 얘기 먼저 해보고요. 오늘 또 종목 얘기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고자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내추럴 엔더텍이 불러온 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성장주가 이만큼 올라와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면서 이제 펀더멘털을 돌아보다 보니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예, 일단 뭐 많이 올랐었죠. 일단 내추럴 엔더텍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이 내수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닌가. 네. 즉 시장의 우려감이 좀 전해져 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오늘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내수 섹터들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나 실적에 대비해서 어떤 기대감으로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가속도는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 자체도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올해 2015년도 들어서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3월 달부터 접어들면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코스닥이 21선을 드디어 확실하게 깨뜨리고 있거든요. 또 오후 들어 반등 나올 수 있는지도. 오후 들어서 반등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대선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4월 22일 날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720.56포인트의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도 코스닥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22일 저점권역이 약 676포인트 정도에서 아래권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650포인트 정도대까지는 일단 조정을 좀 예상을 해두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 보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즉 포트 재편에 대한 기회를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을 기회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종가상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던 코스닥이 오늘은 21선에서 많이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후장들을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앞서 부진하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상해종합지수도 1% 이상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그 여파가 조금 이어진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오늘 정재훈 멘토는 종목 5개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제약 이름이 올라오네요. 동성제약 사실 얼마 전에 한번 크게 상한가 비슷한 급등이 있었었는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또 한 번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비아트론이 되겠습니다. 비아트론 사실 AM OLED 특집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정멘토님과 함께. 근데 그때 탑픽주였었는데요.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시원하면서 강력하게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차이나 하오란이 되겠습니다. 제지 관련주인데요. 중국 기업이죠. 중국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포장지를 모두 이 기업에서 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대성 창투가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에 해당되는 증권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탑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성화학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의 성장.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종목의 특징을 한번 물어봤네요. 5개 종목 혹시 공통점이 있나요? 네, 일단 5종목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대안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5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 5개로 추려오신 거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동성화학을 저희가 잠깐 봤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88%나 늘어나서 실적이 막 나왔더라고요. 1분기 실적이요. 네, 일단 지난주에 아마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동성화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정도 성장을 했고요. 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0% 이상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동성화뿐만 아니라 동성그룹 자체가 올해는 1조 원의 매출을 이상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포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동성화학이 어느 정도 이 견인차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 동성화학이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멜라민 폼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요. 독일만 유일하게 좀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에 독일에서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2010년도, 2011년도 말에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점상한가를 10번 이상 상승 시연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대를 벗어나고 이제 20,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결국 이 멜라민 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다면 가격이 좀 비싼 부분들이 좀 멜라닌 폼이 뭔가요? 단열재나 흡음재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네. 일단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게 상당히 큰 강점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로도 충분히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열재에 대한 말이 많았었거든요. 일단 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데 이 멜라민품이 충분히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화학주들 보게 되면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동성학 쪽도 충분히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적 흐름상에 어느 정도 바닥 번역을 이제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면 충분히 지금 같은 이 변동성 시장에서도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동성화 같은 경우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무난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3일 금요일에 13% 이상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을 아주 멋지게 소화하고 오늘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는데. 예, 일단 지난주에 장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역시 실적주는 다르군요. 그렇죠. 거래량 또한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19,650원권역이지만 18,000원짜리 근방의 지지 라인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2014년도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대는 충분히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자리
자리대가 약 한 24,000원 자리대인데요. 이 자리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3만 원 자리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 들어가도. 지금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지만 좀 한 번에 매수할 것보다 한 두세 번 정도에 나눠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부터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폭을 좀 넓게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19,600원에서 18,000원 이 사이에서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라면 충분히 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5,000원 정도 때까지 1차 목표가는 무난하게 좀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000원대 전후로 산다면 24,500원, 많게는 3만 원도 가능하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동성화학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비아트론 이름이 나와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인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저희가 AM OLED 특집하면서 이 종목을 얘기했었는데 이틀 전에, 이 거래 전에 상한가 갔어요. 네, 일단은 뭐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집에서 탑픽 종목이었잖아요, 이 종목이요. 네, 특집에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셨을 거예요, 아마. 갈 길이 좀 한참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아트론이 2015년도에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쪽과 LG 쪽에서 시설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쪽에서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비아트론은 어느 정도 이 수혜를 좀 받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 비아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을 다 같이 한번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종목군들이 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OLED 쪽, AM OLED 장비 쪽이나 이런 분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수주를 받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대부분 다 발주가 좀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플렉서블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면 시설 투자는 늘려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군들은 뭐 SFA라든가 테라세미콘 이들 종목군들이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숨은 그 종목군들이 더 있지만 이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라세미콘이라든가 SFA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유심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간은 없지만 비아트론만이 이렇게 독보적이고 테라세미콘, SFA가 약간 더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부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는 어느 정도 실적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아트론이 계속적으로 좀 수주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럼 먼저 선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2분기 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세미콘이나 SFA 같은 경우, 즉 SFA보다는 좀 테라세미콘을 제가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테라세미콘은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 어떤 종목을 보셔도 좀 괜찮지만 일단은 테라세미콘을 먼저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14,900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매물 수화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도달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럼 조금 숨고르기가 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만 조정을 매물 수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럼 결국은 중기적으로 아마 2만 원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 자리 때는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강한 종목은 비아트론이 맞지만 좀 쉬었다 갈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요. 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좋다. 비슷한 섹터의 다른 종목 테라세미콘도 좋아 보인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로 살펴볼 종목은요. 차이나 하오란입니다. 중국 대지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거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돼지 산업 하면 그렇게 뭐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중국 쪽은 사정이 다른가 봐요. 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삶의 질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 산업 같은 경우 보면 연평균 10% 정도의 우리나라는 성장을 좀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 한 뭐 20%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폐지에 대한 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성강통이 좀 시행이 됩니다. 성강통이 시행이 된다라면 충분히 이들 기업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아니 성강통 시행 날짜는 안 잡혔죠? 5월 말로 이제 5월 말에서 6월 달에 되게 되면 성강통이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PER 기준은 한 22배 정도가 좀 되고요. 심천 종합 같은 PER 기준은 47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반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PER 10배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6월 달에 맥도널드와 재계약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KFC도 신규적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가 순위 한번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작년에 맥도널드와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작년 초부터 돌긴 했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고객사도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시장이 산업에 대한 성장까지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강통에 대한 수혜도 다시 한번 즉 중국 기업들의 재평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 차이나 하오란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중국 기업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종목으로 차이나 하오란 살펴봤습니다. 성강통 시행되면 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얘기가 있었죠? 탑4 네 번째 종목은요. 대성 창투입니다. 거래소에는 증권주가 있고 코스닥에는 창투사, 다시 말해서 창업투자사, 벤처 캐피탈사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창투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 시간 없어도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창투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은행의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셔도 은행의 중간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투사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이 있다라면 그 회사를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은행은 뭐 이자를 받거나 뭐 하겠지만 이 창투사는 시세 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증권주들이 올해 초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후발로 코스닥 쪽에서는 창투사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이 아직 죽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양호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창투사 같은 경우는 뒤늦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창투사도 많이 있지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창투사를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턴어라운드를 좀 진행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중소기업 즉 벤처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일단 창투사들이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과 맞물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 기업들을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뭐 태고사이언스나 알테오젠, 아스트 이런 기업들을 좀 상장을 시켰었고요. 작년에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이 바이오 기업 중에 지금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을 노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엔 창투사들도 유심히 좀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거래소 측에서는 뭐 IPO 활성화를 지금 기치로 내걸었죠. 170개월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래소 쪽의 증권사하고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투사 가운데 대성창투 얘기를 들어봤는데 4월 마지막 거래일에 하한가 갔어요. 네, 일단 마지막 거래 하한가를 갔는데요. 실적은 좋아지는 종목 맞죠? 그렇죠.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차트의 이 차트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21선을 다이렉트로 좀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한가를 갔다라면 보통 그 다음 날은 개파락 출발하는 게 일단은 이 시장의 보통적인 순리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1.7%의 강보합권역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 2,2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역으로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조정들 일단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한 차례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주가의 흔들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바닥을 좀 얼추 다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자리 때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자리대가 어딘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셔야 될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거래도 많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요. 하한가 이후에 오늘 모습이 괜찮아 보이는 그리고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대성창투 얘기를 네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거래소의 증권주 모습, NH투자증권 이름이 올라오네요. 작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바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권주가 놀랍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사실 증권주가 이렇게 많이 급등하게 바로 아주 초입에 증권주 특집을 하시면서 하나투자증권 포함해서 NH투자증권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 시점에 증권주를 또 갖고 나오셨어요. 가나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할 그럴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다시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막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네, 일단 뭐 이렇게 한 차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거래소 시장 자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 차별화까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차별화의 이유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외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은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증권 쪽의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집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백 %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NH투자증권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 즉 증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증권주가 한 번에 꺾일 그럴 섹터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상장 이슈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유일하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상장이 좀 안 돼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증권 섹터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NH투자증권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NH투자증권을 좀 들고 나왔는데 실적이 일단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대우증권이나 뭐 하나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키움증권 등등 다 좋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조금 차이를 두자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사업이 좀 영위가 많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1선을 깨는 모습들은 아닌 대신에 NH투자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61선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즉 이번 주에 조정을 이용해서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일단 시세 차익은 좀 날 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좀 완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권 쪽들은 이번 주에 한번 잘 보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증권주 가운데 가장 많이 밀려있는 NH투자증권 실적도 자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적주 특집이었네요. 동성화학부터 NH투자증권까지 탑5 종목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정재용 멘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의 낙폭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코스피도 다시금 좀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코스닥 종가 확인이 필수네요. 이상으로 증시 탑5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뵐게요. 고맙습니다.